무조건 핑계라고 보고요. 줌에서 들어와서 수업을 들을 정도의 컨디션이면 그냥 나오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진짜 막 아파. 열이 막 펄펄 끓고 막 지끈지끈 머리 아파. 이러면 그냥 쉬어. 무슨 줌 수업을 들어. 그러면 그냥 쉬는 거야. 그냥 쉬는 거고. 줌으로 들어와서 들을 것 같은 컨디션이면 나오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 경계에 걸치지 말란 얘기예요. 애매하게. 그치? 그 무리식 좀 볼게. 여기. 일단 개념은 했는데 그 이제 약간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런 느낌이야. 그 근호 안에 일단 무조건 그러니까 근호를 포함한 식 자체가 무조건 무리수라고 얘기할 수 없던 것처럼 근호 안이 만약에 완전 제곱식이라면 루트랑 이제 제곱이 만나서 없어지니까 이제 무리식이 될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무리식 개념은 이제 루트 안쪽에 이제 미지수를 포함한 식이 오면 되는 건데 거기 밑에 그냥 어떤 것들이 이제 무리식이 될 수 있는 건지를 이제 보시면 예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무리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근호 안쪽에 그냥 식이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완전 제곱식이 풀리면서 근호가 없어지면 무리식이 아닌 거야.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무리식 자체는 개념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특별히 뭐 다를 건 없을 것 같아요. 그 오른쪽에 셋노트 갖다가 보시면요, 여기 식의 종류를 조금 이제 구별하고 있어요. 여기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식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우리 앞서 배웠던 게 유리식입니다. 앞서 배웠던 게 이제 유리식이고 약간 이제 어떤 느낌으로 보면 되냐면 실수가 이제 유리수랑 무리수가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식이라고 하는 건 유리식하고 무리식밖에 없습니다. 일단 종류를 나눈다고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유리식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한 경우가 다항식이 있었죠. 그래서 두 가지로 다시 나눠져요. 이게 특수하게 유리식 중에 분모에 들어가는 다항식이 1 상수 다항식인 경우는 그냥 이제 유리식으로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다항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모적으로 만약에 다항식이 1차 이상의 다항식이 만약에 들어가 그러는 거면은 다항식이 아닌 이제 유리식 형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걸 많이 다루죠. 다항식은 이제 우리가 다루는 범위가 아니고, 됐지? 그러니까 식의 종류를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식은 이렇게 나오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분수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분수식. 분수에 어떤 다항식의 차수가 남아 있어서 상수가 아닌 것. 대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식을 이제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조건은 약간 그 제곱근 조건이랑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호 안에 그러니까 근호 자체가 이제 정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안쪽에 이렇게 식이 들어가는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근호 안쪽에 있는 녀석의 식의 부호에 따라서 정의가 되고 안 되고가 이제 나눠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제곱근 개념이랑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루트 A를 갖다가 정의하고 싶다면 그 루트 안쪽에 들어가는 이 값에 대한 부호를 갖다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0 이상의 수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야. 왜냐하면 0보다 작은 것은 이제 복소수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됐죠? 이게 이제 제곱근이 정의될 수 있는 이제 조건인데 이게 그대로 이제 연장해서 이제 식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이 루트 안쪽에 들어가 있는 식이 당연히 이제 0 이상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됐죠? 이게 조건이에요. 정의될 수 있는 조건. 그래서 근호 안에 있는 식이 0 이상이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런 종류도 있어요. 이런 종류도 있죠. 루트 10분의 1. 그치? 이런 것도 이제 루트 부분이 지금 분모 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식 자체가 정의될 수 있을 조건 자체는 유리식의 조건을 따라가요. 무슨 얘기냐면 분모 값이 이제 0이 되면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0의 제곱근은 0밖에 없으니까 요 식 자체가 0이 되지 않는다. 이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됐죠? 그리고 만약에 요 식이 앞에 말한 대로 얘가 0보다 작은 의미가 또 없겠죠? 맞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분모가 0이 되지 않고 동시에 이건 동시의 의미야. 분모가 0이 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 식이 양수면 된다.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종류의 식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근데 보통 너네들이 자주 푸는 건 이런 걸 거야. 이 식 자체가 보통 2차식으로 줘. 그 문제에서는 이제 1차로 주어진 경우는 뭐 별반 이제 어렵진 않은데 이게 만약에 2차식으로 주어진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거든. 이게 만약에 루트 한쪽이 2차식이면요. 여기가 이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형태가 이제 식이 들어가거든요. 맞아? 그럼 얘가 이제 정의가 되려면 안쪽에 있는 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안쪽에 있는 요 식이 0 이상이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2차식이 0 이상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이러면 이제 수상 내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상으로 넘어가서 이제 A가 이제 0이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경우를 나눈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A가 만약에 0이면 얘가 지금 0이니까 사라지면서 이게 1차 되는 거 맞죠? 그럼 1차를 또 일단 이제 고려를 해야 돼. 그러면 B가 또 0인지 아닌지를 또 나눠줘야 되니까 이걸 따지는 건 크게 이제 의미가 없고 두 번째 보통 이제 A가 0이 아니라고 주어지는 순간 얘는 이제 2차식이 되면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항상 0 이상이려면 지금 x축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림이 가능한 게 이제 두 가지야. A가 만약에 양수라면 양수인 부분만 다루겠습니다. A가 만약에 양수면 이 식 형태 자체가 함수로 이해하실 때 아래로 굴러갈 게 뻔하니까 이게 x축 이상이라는 거는 자 가능성이 두 가지야. 그래서 그림이 하나가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접하는 거 가능하죠? x축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이거 두 개 가능하지? 그럼 두 개를 이제 각각 처리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개념적으로 얘는 실근이 있어 없어?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없으니까 실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접하는 상황이니까 중근 가는 상황이죠. 판별식이 0이다.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 판별식이 0 이하다. 이걸 갖다 처리하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풀이 과정은 보통 이제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대체. 정의적인 부분은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고, 대체.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 이제 루트의 식 자체가 일단 얘가 정의가 되려면 이제 필충이 뭐냐면 루트의 식 자체가 정의가 되려면 이 식 자체가 0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함수 쪽으로 이해하실 때는 자 우리가 이제 무리 함수를 갖다 공부할 거거든요. y는 무리식 형태. 그러니까 무리식 형태가 일단 무리 함수인데 이게 지금 정의되기 위한 정의역 맞죠? 정의역 조건이 있어. 그 정의역 조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함수가 정의되면 영역을 갖다가 이제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역의 이제 설정에 영향을 주는 그 개념이 얘입니다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이것부터 이것까지. 그러니까 무리식 자체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무리함수에서는 이제 무슨 역할을 하냐? 함수 정의 조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역 조건. 정의역의 조건으로 활용된다. 뭐가? 얘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결국은 함수 쪽에서 이제 정의역을 구하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될 거니까. 됐나? 그러니까 이제 무리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정의역의 조건은 식이 양수면 돼. 안쪽에. 됐지?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x값에 대해서는 함수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갈 거예요. 자 넘어가서 그 밑에 얘를 갖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얘가 값이 실수이려면 요 값이 실수이기 위한 조건 자체가 안쪽에 있는 식이 0 이상이면 된다니까 자 얘는 당연히 x가 마이너스 2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여기에 함수가 이렇게 걸리면 무리함수거든요. 얘가 이 무리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정의역의 조건이 얘라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2 이상인 부분에서만 함수가 이제 정의가 돼. 이런 뜻.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그 이건 1번 예제고 2번 예제 갖다 보시면은 거기선 추가적으로 양수인 것과 동시에 뭐는 안 된다? 0인 부분은 안 된다. 얘는 지금 등호가 들어가죠? 0이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얘는 등호가 들어간다는 건 x값이 마이너스 2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마이너스 2가 들어가더라도 루트 0은 0이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얘가 만약에 이제 분모에 만약에 루트 식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치면은 분모가 0인 부분을 갖다가 정의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이 있다라고 치면은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야. x-1이 자 0 이상이어야 되는데 얘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처리 방식이 이걸로 바뀌어요.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등호가 안 들어가는 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x 값이 뭐가 된다? 1보다 커야 된다. 이게 나오는 거지. 됐지? 차이는 이 정도 있는 것 같아. 끝. 자 넘어가서 계산 볼게요. 계산 보시면은 그냥 제곱근의 기본 성질 나오는데 너네 이제 보통 많이 헷갈려하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 첫 번째, 여기는 설마 안 헷갈리겠지? 자, 이걸 제곱한다라는 것과 자, 비교 A를 제곱한다라는 것. 이거의 차이를 아직 모르는 사람 없겠지? 일단 첫 번째, 왼쪽 거는 무조건 뭐가 나와요? 왼쪽 건 답이 하나야. 얘는 그냥 무조건 A야. 됐지? 안쪽에 이제 음수가 들어가도 그냥 이제 음수가 나오는 건데 이제 정의를 안 하니까 이제 무조건 양수 쪽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얘는 원칙이 뭘까? 얘는 이렇게 날리면서 절대값이 원칙이야. 그렇지? 차이는 이 정도. 자, 넘어갈게.
너는 1교시고 맨날 자는 시간도 맞아. 됐어요. 이거 1, 2번 얘기 같이 했습니다. 1번하고 2번의 차이는 이 정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3번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수상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이제 이런 거죠. 루트 공부할 적에 좀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봐봐. 루트 A 곱하기 루트 B 값이 마이너스 루트 이제 AB가 된다. 기억나지? 이 조건은 뭐냐면 A랑 B가 양수인 조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음수 둘 다. 이게 지금 성립하려면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제 3-1 같은 경우는 루트 안쪽을 다 양수로 정의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잖아. 맞지? 근데 이게 가능하죠? 우리 복소수로 확장하면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는 조건 자체가 A가 음수고 B가 음수일 때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일 때 애만이야. 알겠지? 이거에서만 얘.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라는 뜻이죠? 나머지는 뭐냐면 나머지인 경우는 이제 이거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양수 또는 둘 다 양수인 경우는 부호가 이제 없습니다. 얘가 성립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어떨 때에만 음유부호가 생기는 거예요? 둘 다 음수일 때에만. 됐지?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두 번째, 분모에 깔려있는 버전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루트 B분의 이제 루트 A가 일반적으로 루트를 한 번에 합친 다음에 B분의 A로 가는 게 3-1 버전인데 일반적으로는 안 되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도 가능하다. 그럼 이 조건은 뭐였냐면 분모는 이제 음수고 분자는 이제 양수일 때 가능하다. 됐죠? 분모만 음수일 때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를 제외하면 어떻게 돼요? 제외하면 무조건 부호 없애. 이렇게 얘가 성립한다. 됐지? 이때 애만 이렇게 성립돼. 그러니까 이 경우만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호가 만약에 같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루트 합치면 돼. 그렇지? 그냥 루트 합치고 계산하면 돼요. 부호 상관없이. 됐지? 그리고 두 가지를 좀 구별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이 필충이다, 얘들아. 이거 지금 필충분이에요. 이렇게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필충. 위에가 성립하면 밑에. 근데 이제 조심할 건 이거야. 이게 완벽한 필충은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무조건 성립돼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무조건 성립돼요. 헷갈리니까 나눠서 이제 알려줄게. 자,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무조건 성립. 됐지? 그러니까 이제 부호가 결정이 되면은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밑으로 내려가는 건 안 돼요.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성립하면 얘입니까에서 추가적으로 좀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지금 등식이지. 맞아? A가 0일 때 성립해 안 해? A가 0이면 왼쪽 0, 오른쪽 0 나오면서 0이 0이랑 같다. 성립하지? 맞아? 그러니까 A 0 가능하고 B도 0이 가능하다. 이걸 같이 따져주면은 밑에 성립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제 밑에는 등호가 들어가겠지? 이쪽 방향으로 내려갈 때는 등호가 들어가요. 됐어? 근데 이게 외우기가 헷갈린단 말이야. 그지? 외우기가 헷갈리니까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면 이것만 공부해놔. 그지? 이것만 공부해놓고 주의. 등식을 다룰 때에는 A랑 B가 0인 상황을 따로 고려한다. 됐어? A가 0하고 B가 0이 되는 상황이 따로 이제 체크하면 된다 이거야. 그치? 두 번째, 얘도 위로 올라가는 건 무조건 성립돼요. 얘도 밑으로 내려가는 건 무조건 안 돼. 뭐 때문에 안 되냐면 B는 일단 무조건 0이 될 수 없어. 분모는 0이 될 수 없어. 일단 무조건. 그치? 분모는 0이 될 수 없어서 얘는 상관이 없어. 오케이? 0이 될 일이 없으니까 어쨌든 0보다 작으면 돼요. 근데 이쪽, 양수 쪽, 요거 분자 쪽은요, A가 0이면 분모가 성립합니까? 네. 맞지? 그러니까 여기선 A가 가능하니까 밑에 분모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지? 이거를 따로따로 공부해보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헷갈리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이제 이것만 알아놓고 반대로 따질 때, 등식을 갖다 따질 때는 A가 0인 상황을 따로따로 고려한다. 그냥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분모 유리화 나와 있는데 유리화 따로 얘기 안 할게요. 합차로 유리화 한 부분이랑 이제 계산하는 패턴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몇 개만 좀 계산을 해볼게요. 오른쪽 페이지에 그 문제, 연산 문제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잠깐 봐봐. 그 다음에 시계값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값의 범위를 갖다 찾으시오. 루트를 포함한 식만 보시면 돼요. 루트를 포함한 식만 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x 플러스 2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루트 포함한 식이 얘밖에 없으니까 이쪽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가 지금 정의가 돼야 되니까 x 플러스 2가 0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이제 x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2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끝. 별달리 뭐 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모에 이제 루트가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따지는지 볼게. 자, 루트에 그 마지막 거 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 거. 5-x 분의 루트에 x 플러스 1. 요거 좀 정의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루트 안쪽에 있는 시계값이 무조건 다 0 이상이어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0이 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밑에 부분은 얘 이 값 자체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뭐만 따지면 되냐면 0보다 큰 것만 따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자 쪽은 0 이상인 걸 따지면 된다. 그렇지? 그 다음에 동시에 만족을 해야 얘가 정의가 되는 거니까 두 개 연립부등식이야. 그렇지? 구조가 연립부등식입니다. 됐어요? 첫 번째 거 1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x가 이제 마이너스 1 이상이다. 두 번째 거 x 넘어가면 x가 5 미만이다. 연립부등식이니까 둘 다 만족하는 x값 범위는 이렇게 잡히죠. 그죠? 됐습니까? 됐죠? 끝. 이 정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무리식 계산 이거 737이랑 738은 진짜 많이 했다. 그지? 맞아요? 3-1 공부하시면서 이거 진짜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따로 안 할게. 다음 식을 갖다 계산하세요. 이거 그 이제 곱셈 공식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곱셈 공식 있죠? 공식은 다 쓸 수 있어. 공식은 다 성립합니다. 인수분해 공식도 다 성립하고 곱셈 공식 다 성립해요. 739번은 이거 무슨 식인 것 같아? 합차인 것 같지? 그럼 이제 봐. 합차인 건데 이거 잘 못 푸시는 분들 이거 제곱 마이너스 자 9예요. 맞아요? 이거 제곱하면 그냥 어떻게 나와? x 마이너스 1로 그냥 나오는 거야. 절대값이 아니고, 알겠지? 마이너스 9니까 여기까지가 x 마이너스 c. 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의점은 이제 그냥 이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니에요. 넘어갈게요. 더 자세한 얘기 안 할게. 가볍게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괜찮거든? 근데 너네들이 좀 이런 패턴의 계산을 잘 못해. 745번이랑 746번 같은 타입 있잖아요. 이런 패턴 좀 이제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몇 개만 해볼게. 745번부터 보면은 이거 시처리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거든? 별달리 이제 어려운 게 아닌데, 이제 버벅버벅 이제 하시는 분들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뭐가 필요한 상태인 거야? 이건 그냥 유리화가 필요한 상태인 거야.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유리화가 필요한 상태니까 당연히 여기 차 들어가 있죠. 뭐가 필요해요? 합 필요한 거죠. 루트에 x-1. 자, 합이 필요한 거라서 똑같은 거 위에다 곱한다라고 치면 위에 거는 완전적으로 처리를 하면 돼. 됐을까? 여기까지? 그럼 밑에는 이제 식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분모는 그냥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하실 거니까 x-1에서 x가 소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1분의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마이너스 1분의 위에 거는 완전 제곱식 전개입니다. 앞에 거 전개하시고요. 그게 x-1이에요. 그죠? 뒤에 거 전개한 거 먼저 쓸게. 뒤에 거 전개한 다음에 플러스 2배의 앞에 거, 자, 뒤에 거 이렇게 이제 갖다가 적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식 정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 앞에 이제 음해보고 있으니까 두고 다 바꿔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x. 자, 이렇게 더하면 1인데, 아니죠.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의 x 마이너스 1의 x.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고 하는 거죠. 정리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됐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냥 유리화예요. 그냥 핵심은 그냥 유리화 하면 된다. 분모에 이제 루트 들어가 있으니까 유리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두 개짜리는 합차 공식 이용한다. 똑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알고 있던 거랑 똑같아요. 746번 타입도 그냥 유리화 하시면 돼. 알겠지? 똑같은 거니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통분하는 타입도 한번 보자. 751번 같은 거 있잖아. 통분하는 타입. 그러니까 이거는 통분을 하면서 이제 한다라고 치면은 통분이 되면서 유리화가 되는 타입이죠. 이거는 x가 이제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내가 정리해야 되는 식은 이렇게 돼요. 1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분의 1 이거지. 이 상태에서는 뭐 유리화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통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통분한다는 거는 당연히 1 플러스 루트 x랑 1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곱하실 거잖아요. 그죠? 맞아? 이렇게 곱할 거니까 그것 분의
얘랑 이제 곱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맞지? 1 마이너스 루트 x 자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갖다 적으시면 분자 쪽에서는 루트 x가 일단 소거가 돼요. 그지? 그 다음 밑에는 이제 합차 공식 쓰시면 됩니다.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갖다 계산하시면 자, 앞에 거 제곱은 1인데 뒤에 거 제곱이 x가 나오니까 빼기 x 분의 이 정리 이렇게 되죠. 별다른 어려운 건 아니고 계산은 x 값에다가 이걸 갖다 집어넣고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어넣으면 그 약간 범도수 계산처럼 하셔야 되거든요. 1-2분의 자 루트 2분의 2니까요. 밑에 거 분모에 들어간 10부터 통분 먼저 해야 되겠지. 2분의 자 2 마이너스 루트 2 그것 분의 2잖아요. 그죠? 맞아?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돼요?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4 이렇게 바뀐 거 맞지? 범분수 계산. 그다음 밑에 거 뭐 필요해요 지금? 유리화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유리화 됐나? 계산은 당신들. 그럼 이제 봐봐 이거 앞에 거 제곱이 4고요 뒤에 거 제곱이 2거든요. 4 빼기 2야 2지. 이게 2야 2 지금 날라간 게 2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 합이 들어가야지 2 플러스 루트 계산 이렇게 합니다. 정답은 이제 2배의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이제 정답일 겁니다. 그렇죠? 어렵니? 안 어렵지? 그냥 하던 거 똑같이 하시면 돼요. 됐어? 하던 거 똑같이 하면 된다. 됐어? 그러면은 좀 이제 계산만 하면 좀 심심하니까 함수 조금만 할게. 조금만. 무리함수 뜻만 할게요. 뜻만 할게. y는 꼴로 고쳤을 때 여기에 무리식 들어오시면은 무리함수입니다. 끝. 개념은 여기까지야. 그러면 함수가 정의될 수 있는 함수 조건. 함수의 정의 조건. 함수의 정의 조건은 정의역에 대한 세팅입니다. 이건 정의역 세팅이야. 정의역을 어떻게 정하면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저 무리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루트의 어떤 다항식 이런 꼴이에요. 됐죠? 그러면 얘가 지금 무리식 자체가 일단 정의가 되셔야 되니까 요 루트의 안쪽 식이 0 이상 만족하는 요 부분이 정의역입니다. 그렇죠? 이건 아까 했어. 맞지? 그럼 예를 들어서 좀 설명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y는 루트의 3x 마이너스 1 이거 무리함수야. 그치? 무리식이고 y는 꼴로 고쳤는데 무리식 형태잖아. 그치? 일어나! 정의역 어딜까요? 얘가 0 이상이 되는 부분이 정의역이에요. 됐죠? 식 정리하시면 이제 x값이 3분의 1 이상이다. 그럼 얘는 x를 기준 x가 3분의 1부터 정의가 되는 거예요. 됐죠? 3분의 1이 될 때 어디 지날까? y값? 0 지나지 0. 맞아? 3분의 1, 0 지나니까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자 여기 x축 위에서는 어디서 생기냐면 여기 3분의 1일 때 0 지나니까 이렇게 이 점을 갖다 지나게 되고요. 아직 그래프 안 했는데 그래프 모양이 지금 이렇게 생겼겠지? 됐을까? 그럼 조금 중요한 얘기만 할게. 조금 중요한 얘기가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헤비하게 안 하고. 무리함수는 그냥 뭐냐 대체? 무리함수 대체 뭐냐? 이거 얘기하고 끝낼 거예요. 됐죠? 저게 무리함수인데 저거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된 거냐? 이 얘기 좀 할게요. 알겠지? 시작은 이렇게 해볼게요. 그 왼쪽에 제가 예를 하나 써놨으니까 시작을 예로 좀 해볼게요. 얘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리함수인 건데 그 무리함수가 원래 이제 배경이 뭐였냐 이것 좀 얘기 좀 해볼게요. 그 정의역 좀 구해보니까 이거거든요. 정의역이 봐봐. 우리 앞에서 구했었죠? 정의역 갖다 구해봤더니 정의역의 x가 3분의 1 이상이야. 그치? 근데 눈 좀 떠. 기도를 하고 계세요. 자, 역함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역함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자, x랑 y랑 그냥 자리 바꾸세요. 됐죠? 바꾸는 순간 여기야. 그치? 바로. 바꾸자마자 여기야, 그냥. 그러면 이제 x는 자, 루트에 자, 3y-1인데 바꾸자마자 얘가 역함수입니다. 근데 함수를 보는 기준은 y는 꼴이잖아. 그치? 두 번째가 뭐야? 두 번째가 y는 꼴로 고치기. 됐지? y는 꼴로 정리. 이 역함수 구하는 어떤 루틴이었어요. 맞아요?
그 y는 걸로 고치겠다라는 거는 이제 이 루트 부분이 이제 거슬리니까 뭐 하세요? 양변 제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x 제곱까지가 이제 3y-1 이렇게 되는 거고 1 넘어가시면 어떻게 되죠? x 제곱 플러스 1이 3y가 됩니다. 양변 3으로 나누면 y는 3분의 1 x 제곱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정리되는 거 맞지?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 됐지? 자, 무리함수, 역함수가 2차 함수니까 반대로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 됐니? 됐어? 정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2차 함수의 역함수가 무리함수야, 정체가. 알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이야기의 시작은 이거야. 역함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리함수 이거 역함수 구해보니까 2차 함수처럼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볼게. 그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 있었어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충 조건이 있었지. 뭐였지? 함수가 무슨 함수인 것이다. 필충. 함수가 무슨 함수인 것이다. 1대1 대응 함수인 것이다. 맞아? 1대1 대응 함수인 것이다. 그럼 문제는 이거야. 지금 그래프 왼쪽에 잠깐 알아봤는데 이건 1대1이 되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것의 역함수를 2차 함수로 생각을 했다면 그래프에서 역함수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뭐지? 무슨 선? y는 x. 얘가 y는 x야. 그러면 이거를 얘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나오는 그 2차 함수가 역함수겠죠. 맞아요? 그럼 이 점이 어디로 갈까? 직관적으로 이제 생각해봐. 내가 이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어. 여기가 좌표가 뭐가 찍힐까? 이게 지금 3분의 1,0이거든요. 그렇지. 직관적으로 여기가 0,3분의 1이라는 거는 우리 y는 대칭 배웠습니다. x랑 y 좌표를 바꾸면 된다. 이거였죠? 그럼 무슨 얘기죠? 얘가 지금 지나는 거고 함수의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될 거야. 그지? 이게 2차 함수라는 건데 2차 함수가 어디가 좀 삐꾸야. 그지?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저 2차 함수가? 2차 함수는 원래 생긴 모양이 포물선이야. 어떻게 됐다고요? 절반이 잘려 나갔다고. 생각? 절반을 왜 잘라서 보낸 거죠? 절반 왜 잘랐지? 그렇지. 얘 때문이야, 얘 때문에. 1대1 함수 조건 때문에. 오케이? 자, 1대1 판별. 자, 1대1 판별 조건이 뭐였죠? 자, 무슨 선 판별? 무슨 선 판별? 가로선. 가로선 판별. 2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정역 제한을 안 걸었을 때는 무조건 1대1이 깨집니다. 왜? 교점이 2개니까. 그치? 교점이 2개 나오는 순간 1대1 함수가 깨져요. 됐어요? y값 하나가 정의가 될 때 x값이 2개가 똑같은 y로 정의가 되니까. 그치? 얘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 1대1을 만들려면 어디서 가로선을 긋더라도 교점이 무조건 한 개씩 나와요. 그치? 근데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해서 대칭을 무조건 가지니까. 뭐? 축에 대해서 무조건 대칭성을 가지니까. 맞아? 무조건 대팔토만이로 똑같은 점이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교점이 하나로 이제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절반을 날려. 이렇게. 맞아? 절반을 날리면 교점이 어느 점이란 말에 교점 무조건 하나죠? 그럼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1대1 함수가 만들어지면서 공역체력은 당연히 이제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면 그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과정 이해했어? 2차 함수가 일반적으로 1대1 함수가 아니야. 그지? 근데 1대1로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어? 뭐를 기준으로 잘라? 축을 기준으로 잘라. 그러니까 정의역의 제한을 어떻게 걸어야 돼요? 축방을 기준으로 걸어야 돼요. 됐지? 정의역을 축방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살리든 왼쪽을 살리든 관심 없고요. 한쪽을 날려서 이것만 살리면 얘가 1대1 대응함수가 되니까 이거를 역함수고 하면 무리함수가 된다. 됐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봐봐. 너네 봐. 여기 잘 봐. 우리가 아까 정의역을 구했는데 얘 나왔거든요. 여기. 맞아? 이 무리함수가 정의가 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3분의 1 이상이었어. 그래?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역함수인데 지금 보세요. 역함수가 얘예요. 지금. 요거 무리함수가 얘죠. 얘가 정의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였냐면 여기였어요. 여기. 맞아? 3분의 1 이상인 부분에서 함수가 정의됐죠? 맞아요? 근데 이 역함수에서의 정의역이 했던 역함수에서 원래 함수 2차 함수에서는 누가 그 역할을 하지? 원래 함수 이거지. 이 부분이 2차 함수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이에요? 여기죠, 여기.
맞아? 그니까 무슨 얘기야? 지금 여기는 치역이 3분의 1 이상이죠. 맞아요? 아, 이런 거요. 우리 배웠어. 어떤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갖다 f라고 했을 때 f 입장에서는요. 여기가 점이역이고 여기가 치역 나오는 부분이었어요. 그죠? 공역이라고 할게. 공역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역함수를 보겠다라는 거는 방향의 대응의 방향을 어떻게? 반대로.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방향을 반대로 거꾸로 이제 이렇게 보는 게 f의 역함수잖아요. 그러면 그런 순간 원래 함수의 공역의 자리가 뭐로 바뀌어? 역함수 입장에서는 여기가 정의역으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정의역이었던 부분이 공역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의역이 하던 역할을 누가? 여기서 치역이 하는 거죠. 맞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자 봐. 이 부분이 있죠. 아까 어딨어? 이거 축 뭐죠? 이거 축이 y축이야 현재. 맞아? 축의 방정식이 y축이고 y축은 지금 현재 x는 0인 상태예요. 그죠? 맞아? 축의 방정식의 x는 0인 상태예요. 미간을 찌푸리면 안 되지. 2차 함수 얘기하고 있는 거지. y축이니까 x는 0인 상태. 그지? 그럼 보세요. 이 2차 함수의 정의역을 어디로 제한했죠? 제가 2차 함수 요것만 보면은 2차 함수 0 이상 맞지? 정의역을 자 2차 함수 입장에서 보시면 자 제가 정의역을 0 이상으로 제한을 걸었어요. 됐죠? 왜요? 얘의 의미를 갖다 해석해봐. 얘가 뭐라고? 얘가 축 됐지? 축 이상 또는 축 이하 이렇게 정의가 돼야지 1대1 함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지? 그러면 여기서 정의역의 역할을 했던 것은 역함수, 즉 무리함수로 넘어가면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치역의 역할을 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치역이 지금 어때? 0 이상. 그치? 맞아? 치역이 0 이상.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정의역의 역할과 치역의 역할이 정확하게 뒤바뀐 거죠.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역함수 이제 이론 많이 나오는데 이건 대칭성이 제일 중요해. 얘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는 자가 제일 중요해요. 물어보는 건 다 뻔해요. 대칭성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야.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이쪽에 있는 임의의 점을 갖다 딱 잡아가지고 ymax 대칭시키면 어디 지나요? 딱 여기 위에 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죠? 여기 길이가 이렇게가 또 똑같은 거예요. 됐지? 됐을까? 여기까지? 가볍게 얘기했는데 결국 이제 끝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프 얘기 안 할게요. 일단 오늘은. 정역하고 치역만 얘기했습니다 오늘.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함수가 정의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너네들이 다루는 무리함수가 어디로부터 일단 생겨났는지 그거 얘기한 거야. 알겠지?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무리함수는 더 안 나가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 뒤쪽에 유형만 조금 몇 개 볼게. 뒤쪽에 이제 유형 1번하고 2번하고 이제 여기 오늘 숙제는 좀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 정의역 치역이니까 제가 일단 125쪽에 그 유형 5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과제는 진짜 많지 않아. 알겠지? 다음 주에 학평 있어가지고 이제 요 정도 하고 우리 복습할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유형 5번까지만 좀 볼게요. 그 1번부터 봐봐. 1번. 자, 다음의 값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값. 루트 값이 실수로 나오려면 루트 안쪽이 허수가 결과가 허수가 나올 수가 없죠. 이런 거지. 몇 번이냐 이거? 771번. 그 이제 루트 안쪽에 요 값이 실수가 되려면 일단은 이 부분이 음수가 되면 결과가 허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수가 나오려면 이 안쪽에 있는 이 상태가 지금 어떻게 돼야 된다? 0 이상인 상태가 돼야 된다. 근데 이거 사용하시는 거죠? 그 안쪽에 몇 차식이에요? 지금 보시면 2차식이죠? 2차 부등식 갖다 풀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6x 제곱 플러스 5x 미지수가 따로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얘가 0 이상이다. 이거 풀면 되는 거죠. 2차 부등식입니다. 인수분해 어떻게 됩니까 이거? 3둘에 둘 되나? 6, 4 안 되고 4, 1, 8, 5, 4, 1 됐지? 이렇게가 8이고 이렇게가 3이니까 8쪽으로 플러스 이렇게 들어간 거 맞지?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가 되기를 3x 플러스 4랑 2x 마이너스 1이 잘 0 이상이다. 당신들 2차 분식 풀 줄 아시죠?
제발. 오케이? 근이 중요해. 오케이? 왜? 부등식의 해는 둘 중에 하나야. 이렇게 생겼거나, 맞지?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2차 분식 해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나. 둘 중에 하나야, 맞아?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랑 여기가 하는 역할이 뭐냐고. 이게 근이잖아, 근. 그지? 얘네가 하는 역할이 근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생겼간에 얘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떤 식이 0 이상, 0 이하다. 이런 형태가 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떤 식의 형태가 0 이상이다. 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아요? 왜? 이유는 뭐야? 근거는 2차 함수야. 알겠지? 근거는 2차 함수. 됐어? 함수값이 0 이하인 부분. 됐지? 그러니까 요 사이. 정의역이 이거일 때 함수값이 0 이하니까. 두 번째. 얘는 함수값이 0 이상인 부분. 그러니까 정의역이 이 부분. 됐죠? 2차 공식의 근거는 다 2차 함수입니다. 됐어요? 예, 그 근을 갖다 좀 찾아보시면요. 여기로부터 마이너스 3분의 4 나오고 얘로부터 2분의 1 나오니까 방정식의 해를 갖다 어떻게 작성하시면 되겠죠? x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3분의 4로. 그죠? 두 번째 x는 크다 2분의 1보다. 이렇게 범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유형 그 다음 거 좀 해볼게. 야, 여기다 연산이라서 제가 따로 안 할게요. 연산은 따로 안 할게요. 다 너네들이 했으면 좋겠어. 783번 같은 거 봐봐. 이거 직업도록 했습니다. 그죠? 진짜 직업도록 했어요. 3-1에서 넘어갈게. 계산은 니들이 하자. 여기 무리식 계산 패턴이 다 3-1에서 연습했던 것들입니다. 보시면요. 그죠? 785번 같은 거 있잖아. X 봐봐. 어떻게 생겼어? X 어떻게 생겼어? 785번에 X랑 Y 생긴 거 봐. 정리하고 싶게 생겼죠? 맞아요. 정리 먼저 하는 거 알겠지? 이거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X제곱 먼저 나오네? X 집어넣으면 재밌겠다. 선생님 여기 혹시 그렇게 써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노답입니다. 맞아요. 수학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알겠지? 수학을 할 수 없는 상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말자. 알겠지? X를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X 간단하게 나와요. 일단 알겠죠? 야, 그 다음에 거기다 집어넣는 거 어떤 주어진 식을 보세요. 주어진 식도 지금 어떻게 생겼어? 마구마구 인수분해를 막 하고 싶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도 인수분해를 해야 되고 x, y 준 것도 정리해야 된다. 알겠지?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야. 알겠지? 끝.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요. 정의역 시험 얘기 좀 할게요. 여기 봐봐. 주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사실 함수의 정의역이 다음과 같다. 평행이동 아직 안 해가지고 조금 그런데 괜찮아.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평행이동이 된 거고요. 자세하게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보세요. 여기 플러스 b 붙었죠. 이거 y축 평행이동이에요. 니네가 알고 있던 이론하고 똑같아. 알겠지? 뒤쪽에 어떤 상수 부분이 붙은 거는 이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게 원래 넘어가봐. 원래 상태가 이거야. 원래 상태가 좌변이 y-b였던 거야. 원래. 그치? 그러니까 y 대신에 y-b 대입이 뭐였냐면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이야. 그치? 그러니까 끝에 루트 바깥쪽에 이제 뭔가 더해진다. 이거는 이제 뭘 갖다 뜻하냐면 y축 평행이동 뜻합니다. y축 평행. 그래서 그렇게 막 신경 쓸 필요는 이제 그닥 없어요. 일단. 알겠지? 그럼 얘는 정의역에 영향을 주지 않아. 알겠지? 왜? 함수가 정의가 되는 영역을 갖다가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의가 되는 건 무리식 안쪽이에요. 무조건. 이 부분이 0 이상인 게 무조건 정의역이야. 알겠지? 그럼 이제 b 때문에 지금 뭐 수치가 안 나와 있는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EX를 요 우변으로 보내요. 그럼 EX에 대해서 정리가 될 거고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따라서 이제 X 값은 2분의 B 이하야 이렇게 나오는데 정의역이 뭐라고 나와 있어 문제에서? 아 이거 2가 들어가 있는 거구나. 미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여기가 2예요. 여기가 2니까 여기 1이지. 됐지? 그 문제에서 점유역이 x가 뭐 a 이하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a 값이 될 거고. 이렇게 됐어? 자, 됐죠? 그러니까 빨간색 부분이 점유역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 그 y축으로 평행이동은 당연히 함수를 위쪽과 아래쪽 이 방향으로 평행이동 시키는 거기 때문에 뭐가 바뀌냐면 치역이 바뀌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치역이 바뀌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이제 원래 아까 함수 형태 조금 그려드리면요. 원래 이제 우리 함수의 기본이 원래 원점을 갖다 지나고 이렇게 생긴 거야. 원래는. 근데 이게 지금 x축으로도 평행이동이 된 상태고 y축으로도 평행이동이 된 상태야. 그러면 정의역은 끝났어요. 정의역은 그냥 무리식이 정의될 수 있는 조건을 사용하시면 되는 건데 그럼 치역은 설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y축 평행이동이 치역의 설정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치역이 이 부분이었지. 얘가 평행이동한 만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얘가 평행이동이 되는 것만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b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b만큼 올라간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럼 치역이 어떻게 바뀌냐면 주황색으로 바뀌는 거야. 됐지? 됐어요? b 이상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치역은 b 이상. 됐어? 자, 따라서 b가 3이 됩니다. b가 3이에요. 치역이 3 이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을까? 네, 이 정도 정의역 치역 좀 이제 설정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됐을까? 그래프에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여기까지. 과제는 유형 5번까지 알겠지? 페이지 125쪽. 여기에 유형 5번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에 너네 그 이제 미안한 얘기인데 그 C 단계에 이거 체크 같이 하자. C 단계 쪽에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셋. 누가 결석인가? 나다! 이런 줄 알았어. 누가 결석인가 오늘 했는데 나다! 누가 결석이지? 민유 오늘 늦게 온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둘넷 안현우는 무단결석. 정말 죄송한 일인데 무단결석 3번이면 퇴출이거든요. 네? 아 진짜? 아세요? 저 조항이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무단결석 3번이면 퇴출이. 오늘 한번 카운팅이 됐네. 그러니까 그 모든 분들이 한 분기에 아니면 모든 분들이 모든. 네? 제가 무슨 일인지 근데 이제 담임이 바뀌면 또 담임이 오르시니까 그냥 굶기지 않을까요? 약간. 퇴출하면 다시 못 들어와요. 아이고 그러겠죠. 퇴출당하셨네요. 다시 오셨네요. 난감해요. 이러진 않을 거잖아. 퇴출하면 그러면 사례가 있어 근데. 아 있어요. 2명인가 있어 지금. 지금까지. 생각보다 다들 성실하게 다니라고 해요. 제가 별달리 보고를 받은 게 없는데 얘. 줌에 들어와 있니? 없어. 아까 제가 독감 그거를 실가실가 해서 뭐라고? 몰라요. 너한테 뭐라고 했어? 너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일단은 봐봐 이게 사람이 사는 사회잖아요. 지극히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너가 오늘 학원을 빠져야 되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 나 오늘 학원 빠져 이렇게? 그럼 내가 텔레파시로 그러고 있구나. 오늘 안 이게 맞아? 맞아? 아니면 아빠한테 비밀. 엄마한테 얘기해야지. 엄마 나 오늘 학원 빠질게. 그럼 내가 또 텔레파시로 엄마 이게 아니잖아. 맞아? 지극히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이게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네. 어디야? 그 다음에 몇 명 더 있어요 지금. 몇 명 더 안 보여 지금. 누구 있지? 여기 몇 명이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셋,
14, 15. 아 이게 인원이 많으니까 한눈에 안 들어. 범인 찾는다. 김경! 맞아. 김점씨. 김점이가 오늘 나랑 연락했는데 오늘 막 독감 걸릴 것 같다 해가지고 막 안 온다 그랬었는데. 누가 걸리고 예측해. 니네 원래 다 그렇게 살잖아. 맞아? 근데 저 오늘 왠지 아플 예정이. 저희만 누가 다섯 명인데. 그러니까. 진짜 많아.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안 오는구나. 아니 얘는 좀 이상한 게 그 줌으로 들어와도 될까요? 물어봐가지고 내가 이제 거절했거든요. 거절. 근데 그 뒤에 답이 없어. 제대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건가 싶다. 그 유리함수 쪽 체크 좀 해드릴게. 문제 C 단계 좀 펴봐. 여기 이제 여기 문제 중에서는 좀 해야 될 거 체크 좀 할게. 717번 체크해놔. 717번 과제 이것만 하면 돼요. 700 뭐야 이거? 717번 717번 체크 같이 체크 해야 돼. 두 번째 다 하고 싶잖아. 도움이 될 만한 거 721 교육청 기출은 해야지. 721번 하고 넘겨봐. 722 그다음에 그 723 여기 해야 되는 거야. 724 여기 다 해. 729 여기 유형 좀다 해야 돼. 어려운 거 빼고 다 하는 거잖아. 야 14, 야 114페이지 다 해야 돼. 72 여기. 이거 왜 적어? 여기 110. 프라이드 신나게 체크해주시는 거. 여기 시간 114쪽은 다 하세요. 재밌어. 뭐야? 이러면 4개밖에 안 남는 거네? 이런. 근데 그게 교육청이 두 개예요. 수능 주세요. 수능 730. 어떡해. 미안한데 다 해야 돼. 그거 왜 뺀 거예요? 몇 번 빠졌죠? 저희 4개밖에 안 저희 나왔는데. 네 개밖에 안 나왔는데 처음에. 76, 18, 19, 20. 야 그러면은 교육청 기출만 합시다. 못 줄여야 되지. 교육청 기출만 합시다. 728, 729, 731 이렇게 해야 돼요. 굳이 빼자면 30번 빼고 728, 729, 731 이렇게 하자. 됐죠? 이렇게 해봐. 됐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쌤은 이렇게 가져 나갈 거고, 그 다음에 그 각자 좀 해야 될 거 좀 꺼내봐. 그 지난번에 그 명제 받았던 사람들은 명제 꺼내시면 되고 없는 사람들 손 잠깐 들어오세요.